선거라는 게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예상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만큼 그러면 이전에 좀 그동안 역대 선거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이번 4.15 총선 결과도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동안의 역대 선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 보수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지금 뭐 최근 20년간 강원도는 이제 보수 정당이 주류였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고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의석이 9개였는데 싹쓸이했죠. 네, 스코어로 따지면 9대 빵이었습니다. 네. 네. 2016년 총선 때도 뭐 거의 달라지지 않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의석이 하나 줄어서 8개였는데 그 중에 6개를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이겼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한석, 무소속이 한석이었는데 이 무소속 후보분도 역시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7대1 요 정도 스코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후보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험지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2017년 대선 그리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런 지형들에 조금씩 균열이 있었어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완전히 압승을 했다고 평가를 할 그렇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 군수들도 민주당이 다수고요. 또 시군 의회에도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환경에서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조금 예측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네. 이런 저는 현장에서 총선 이렇게 취재를 해봤을 때 느낌은 뭐냐면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9대0, 뭐 7대1 네. 뭐 이렇게 나왔지만 박빙 선거구 되게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네. 3% 이하 막 어느 선거구는 뭐 1%도 채 차이가 안 나는 막판까지 진짜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어디가 이길 줄 몰라서 이쪽 선거구 갔다 저쪽 선거구 갔다가 당선자 인터뷰를 따야 되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당 득표수를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20대 때는 43.4 대 23.9, 그러니까 보수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19대 때도 51.3 대 33.4, 18대 때 45.5 대 18.6, 보수가 상당히 우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 뭐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빙 선거구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사실은 지난번 대선이나 지방선거 이후에 표심이 정치 지형이 많이 좀 바뀌었다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선거 결과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날씨를 좀 비유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역대 선거 결과는 이제 기후에 해당하고 예. 여론조사는 날씨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날씨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지만 날씨는 수시로 바뀌잖아요. 근데 기후는 장기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년간 쌓아왔던 어떤 축적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두 분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17대부터 선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때 17대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과거 이제 보수당, 한나라당이 열린우리가 2개를 했는데 이때가 뭐냐면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탄핵 선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전국적으로는 지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1당뿐만 아니라 3분의 2를 가져갔어요. 6대 2였잖아요. 6대 2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쓰나미를 뚫고도 보수가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18대 때는 어땠느냐? 이때는 한나라 3, 무소속 3, 통합민주당 둘이었어요. 예. 이때 또 뭐가 있었죠? 친박연대라는 그야말로 제3의 정치 세력이 굳건하게 등장해서 정말 전국 지형을 그야말로 3분지계를 만들 때인데 그때 이제 그 다들 MB 정부가 출범해서 압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 돈의 표심 뭘 줬느냐? 무소속을 줬다는 걸 저는 이제 무소속이 3명이나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열이 생기니까 보수도 싫고 진보도 싫었을 상황에서 무소속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17, 18 선거는 진보가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석밖에 못 가져갔다. 네. 이 점이 이제 놓고 보면 내가 보기엔 기후라고 내가 보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에 20대 놓고 보면 아까 19대는 말할 나위도 없이 네가 그야말로 뭐 9대 0. 그다음에 20대는 뭐 7대 1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지금 강원도의 표심이 아까 보수를 제가 보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이제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기후로 본다면은 자 그럼 이번 선거는 어떤 기후를 보일 것이냐? 그럼 지금 날씨를 종합을 해봐야죠. 바로 직전 날씨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지방선거 때 싹쓸이잖아요. 또 예. 이걸 거꾸로 이번에 진보 지형, 그러니까 여당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드디어 이제 스윙 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참 보여준 사례예요. 그런데 이건 또 특이한 사실은
그 정치적 환경이 있었죠. 그때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다음에 탄핵에 이은 야권의 지리멸렬. 또 그 당시에 대통령 또 지지율이 그렇죠. 높았고요. 높았고 80% 가까이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럼 요걸 빼고라도 그러면 이렇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징후가 있었느냐? 근데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평화 분위기, 그다음에 야권의 지리멸렬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다시 한번 놓고 보면 야권이 지리멸렬하지 않아요. 대통령 지지율 지금 40%에서 50% 사이 간당간당해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예전 선거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날씨를 내가 지금 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지금 정치 분위기 어떠느냐? 지금 코로나19잖아요. 네. 찬반이 엇갈려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번 총선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제 이 지형이 야권이 유리한 지형일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가 그 방담 전에 잠깐 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총선은 국정 심판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에요. 더구나 대통령 딱 임기 중반에 시작되는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이 기본적으로 아주 이걸 좀 먹고 가는 선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단일화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라는 게 이제 워낙 변수가 많은 선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굳이 따지고 본다면은 야권이 불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정도의 완사이드한 성적은 뭐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이고 박빙으로 가더라도 보수가 이번에 어쩌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기사회생할 수도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 아니냐. 물론 이 전국선거도 전국선거에서도 강원도 선거가 포함이 되니까 날씨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기후가 저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번이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좀 계급장 띄고 붙는 여하튼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또 무소속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쉽게 좀 섣불리 다른 선거하고 비교했을 그렇죠. 때 좀 더 혼전양상으로 흐르지 않냐 초반 판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